밖에선 어떤 사람이세요? 동료들한테 친절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웃으면서 대하고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도 일단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집에 오면 어떤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어딘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사소한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짜증이 솟구칩니다. 아이가 숟가락질을 서툴게 하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회사에서 상사한테 꾹 눌러뒀던 그 감정이 전혀 상관없는 가족한테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가장 못되게 구는 걸까?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얘기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 이거 맞는데 싶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에 공감 남겨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참을성 있는 사람이 왜 집에만 오면 달라지는 걸까요? 이게 단순한 성격 문제일까요?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심리학에는 동일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맺을 때 상대를 타인이 아니라 나의 확장된 자아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가 더 이상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나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 걸음을 비틀거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가 혹은 내 아이가 같은 행동을 하면 어떤가요? 갑자기 짜증이 납니다. 왜 저러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타인의 행동은 그냥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나의 일부로 동일시한 사람의 행동은 내 손가락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통제불능의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감각이 짜증으로 분노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당신이 가장 못되게 구는 이유가 사실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동일시가 강해지고 동일시가 강해질수록 상대의 행동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동일시가 무서운 이유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할 자리에 통제를 채워넣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는 지켜주던 심리적 경계선이 가까운 관계에서는 힘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니까 내 마음을 다 알겠지. 가족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해. 이런 무의식적인 전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차이가 아니라 내 시스템에 발생한 오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대가 틀린 게 아닙니다. 상대가 나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동일시가 강해지면 그 다름이 오류처럼 느껴지고 그 오류를 수정하려는 충동이 분노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심리학 개념이 나옵니다. 투사입니다. projection.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모습에서 내가 가장 보기 싫은 나의 단면을 발견합니다. 내가 고치고 싶었지만 고치지 못한 습관, 내가 숨기고 싶었던 열등감,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나약함. 상대방이 그걸 고스란히 보여줄 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의 어떤 행동이 가장 참기러운가요? 그게 혹시 당신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당신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쏟아내는 그 독설은 사실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 자신의 나약함을 향한 공격일지도 모릅니다. 이 가설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게 아마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비겁하게도 화낼 만한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참습니다. 화를 냈다가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서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인상을 관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가족과 연인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무의식적인 안정감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써도 된다는 면죄부를 줍니다. 직장에서 쌓인 분노, 사회생활에서 억눌렀던 감정, 그게 가장 안전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품이 가장 잔인한 감정의 출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관계는 서서히 병들어 갑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참습니다.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자아가 조금씩 깎입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상대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거나 상대도 똑같이 나를 세우기 시작하거나 사랑에서 하나가 되고 싶어 시작한 동일 씨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를 당신에게서 가장 멀리 밀어내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상대를 다시 남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 저 사람은 나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완전히 독립된 존재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드릴게요. 그 순간 상대를 오늘 처음 만난 손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난 손님이 실수를 했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깁니다. 그 손님에게 주는 최소한의 예의를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는 상대에게 화가 난 건가? 아니면 상대에게서 나를 보고 화가 난 건가? 이 질문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실용적인 한 가지를 더 드릴게요. 오늘 저녁 현관문을 열기 전에 딱 10초만 멈춰보세요. 심호흡 한번 하고 지금 내가 들고 들어가려는 감정이 뭔지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가족 때문에 생긴 감정인지 아니면 밖에서 쌓인 걸 들고 들어가는 건지. 그 10초가 현관문 안쪽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와 나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거리를 인정하고 다름을 견뎌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세요. 그는 당신의 소유물도 당신 일부도 아닙니다. 당신 곁에 머물기로 선택한 고마운 타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을 찌르셨거나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지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되니까요. 지금까지 당신과 심리학이었습니다. 구독하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